시립대입니다.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대하고 결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인문계열학과, 자연계열학과 다 갖고 있는데 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계열 관련 학과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모집 단위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립대는 좀 자연계열 쪽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외대하고 시립대가 딱 보면 그 라인에서 굉장히 특장점들이 딱 존재하는 거죠. 어문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 쪽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자연계열. 특히 시립대 하면 이제 또 주목해서 보는 게 이제 건축, 도시, 교통공학 같은 이런 계통 그렇죠. 학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군하고 나군에만 설정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다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군의 외대가 굉장히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한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인문계열을 다른 아들 그냥 인문, 뭐 상경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인문 1, 인문 2, 인문 3, 자연도 자연 1, 자연 2, 자연 3에서 전부 나눠놨어요. 예, 과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도 많지만 그 과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는 반영되는 교과목들을 여기까지 허용해줘도 된다. 이 기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문계열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에 수학은 다 가능하죠. 영어 다 가능한데 사회과학 둘 다 가능해요. 인문계열 2 같은 경우에도 국어, 수학, 영어에 똑같은데 여기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근데 인문계열 3 영어, 영문, 국어, 국문, 국사, 철학, 중국어, 문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학과, 어문계열학과 네. 문사철이라고 하는 네. 이 어문계열학과를 중심으로는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탐만 강제해서 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해놨어요. 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가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다 저희 공학계열 학과들, 자연계열 학과들이에요. 여기는 수학은 무조건 미적이나 기하를 강제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과탐만 봐야 돼요. 그런데 자연계열 3가 아까 얘기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있는 건축, 교통, 조경, 융합조경, 그러니까 도시, 환경 이쪽 계통으로만 특화된 학과들이죠. 환경원에. 근데 얘네는 확통도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학과마다 이 배우는 교육 과정과 연계되는 교과목을 기준했을 때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다만 요렇게 해놓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이제 정시 전형은 수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원할 때 수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서 학과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6장의 카드를 내가 쓸 수 있지만 대개 한 10장 정도를 늘려서 그러니까 후보들이 있죠.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래서 되냐 안 되냐 빼곡치고 이게 가능한데 정시는 그렇게까지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3주 이내에 이제 학교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설정을 해도 정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장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경쟁률이거든요. 그렇죠. 야, 내가 원래 여기를 쓰려고 했어. 근데 경쟁률이 터져버렸어. 그러면 애들이 못 쓴단 말이야. 이게 수시랑은 틀려가지고 3분의 1의 확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시 쓰는 학생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경쟁률 보고 급격하게 결정돼요.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전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은 잡고 있지만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게 바뀔 때 제일 빡센 학교가 이 시립대예요. 그러네. 왜냐면 반영 비율도 다 틀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저 과목들 특히 탐구와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반영 비율. 내가 이 과목을 더 잘 봤냐 이 과목 못 봤냐에 따라서 이 학과가 더 유리하냐가 다 계산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실 때는 막판 눈치 작전하기가 너무 힘들겠네. 막판 눈치 작전을 하려면은 인문계열 1, 2, 3, 자연계열 1, 2, 3 환산 점수를 다 계산해봐요. 그러네. 다 계산을 해놓고 그 중에서 선택 권한을 가져가야 된다니거든. 근데 이게 말이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시립대를 뭐 약간 그런 요행으로 노린다.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그렇게 한 장을 쓰면 안 된다. 오히려 시립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진짜 시립대 정도를 만약에 내가 노려서 쓸 거다. 뭐 요행이든 뭐든 상향으로 그러면 진짜 인문 1, 2, 3, 자연 1, 2, 3 다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선택했던 과목들이 중요해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택해서 제일 높은 거. 최소한 자연계 1, 2, 3는 다 계산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인문계는 인문계 1, 2, 3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다 해서 그 계산값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거. 그 계열에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다. 그렇지. 눈치 싸움을 해도 거기서 해야 돼. 거기서만 하는 거다. 경쟁률이 몇이 나오든 터져버리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되게 골치 아픈 학교 중 하나가 이런 학교예요. 솔직히 컨설팅 할 때는 이런 학교 제일 골치 아파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도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계산 다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립 때는 얘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시립 때 얘기하면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거를 좀 잘 따져보셔야 되고 학과들도 어떤 계열에 속한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립 때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잘 체크 잘해줘도 좋겠다? 뭐,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필수 응시 영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영어도, 계열별로 등급 점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빡세게 해야 됩니다. 계산이 굉장히 빡세요. 총점 전수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시 입결이 상당히 보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는 총점제 그 환산점수 총점제로 계산하는 것도 원래는 있는데 제가 그건 뺐어요. 어차피 지금은 그게 바로 제 의미가 없으니까 단순히 이제 최종 등록 70% 기준하는 이제 어디가 나와 있는 자료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 자료를 100%다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왜냐면 대학에서 이제 오픈한 결과니까. 그치.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말씀 다시 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딱 보시면 느낌상 외대하고 비슷한 외대보다 좀 낮은 과들이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요 인문계열 학과는 외대보다 조금 낮거나 외대랑 비슷해요. 인기학과의 뭐 요런 것들을 좀 제외한다고 빼면. 근데 자연계열 학과들은 지금 딱 보시면 중앙대 경희대 딱 그 밑에 라인에 걸려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문계열 기준하면 한 87 정도 되는 것 같고 자연계열 기준하면 그거보다 조금 높은 88, 100분위 기준했을 때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경희대 중앙대 그 밑이 인문계는 외대, 자연계는 시립대. 약간 그런 흐름들이 딱딱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예를 들면 87, 86 이렇게 맞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를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겠죠. 어디가 그래도 최종 90%까지, 99%까지 가면은 나한테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따져볼 수 있는 추세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립대하고 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연도들에 비해서는 지금 아주 눈꼽만 치긴 한데, 조금씩 점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눈꼽만치 떨어져요. 0.0 뭐 1, 0.02 뭐. 왜 그럴까요? 100분위 기준에. 아무래도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도 있고 자연계 문과 침공이 상위권에서 워낙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자연계열 라인업들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대학들은 진짜 훅 떨어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중에서 원래 여기에 써야 될 친구들이 그냥 그렇죠. 침공해서 이거보다 위에 있는 학교를 쓴다 이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학이 받쳐준다 하면은 뭐 수학 반영 비율 높은 중앙대 이런 걸 과감하게 노리는 케이스도 많을 수밖에 없고 뭐 경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저번 주에 발표가 나서 이미 대다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아는 얘기겠지만 2027 입시까지는 그 추세가 그냥 가지 않겠느냐. 2028 입시부터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무튼 좀 그 변곡점이 생기겠죠.